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25년 1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다시 1주차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살펴봅시다. 무제한 돈 풀기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집값 폭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게 제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서 집값이 폭등을 한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무제한 돈 풀기 이거 엄한 사람 병신 되는 그 한순간입니다. 돈 풀기 시작된다는데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글도 딸리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요 글을 보고 얼마 안 있어서 검색해 보니까 요게 나오더라고요. 금리라도 내려서 시장에 돈을 좀 돌게 해야 되겠다. 근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러면 원화값은 똥값이 된다. 원달러 환율은 폭등을 하게 된다. 고민이 깊은 한은가 이창용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이분 국무총리님이신가요? 예, 살짝 그런 멘트가 살짝 흘러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쉽지 않다. 그러면 무제한 돈 풀기를 한 나라들 어떻게 됐느냐? 예,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가끔 제가 언급드리는 아르헨티나. 이런 거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이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물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걸 보면 좀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박살났다고 하는데 우리도 무제한 돈 풀기 하면 환율 박살날 수 있거든요. 이 두 나라는 물가가 1년 사이에 막 2배가 오른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이런 나라들 상황 한번 봅시다. 먼저 아르헨티나 페소화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2020년 1월 1일, 1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60원 정도 하던 것이 1032원. 수입 물가 미치겠죠. 한 15배 정도. 네. 튀르키예도 한번 봅시다. 네, 7원, 6원 정도 하던 것이 35원. 7원 정도 하던 것이 35원이라고 해볼게요. 대충 계산하기 쉽게 한 5배는 올랐습니다. 환율이 폭등해버렸어요. 터키화는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여기 뭐 리라화 7리라화를 갖다 주면은 1달러를 바꿔줬는데 이제 7리라가 아니고 35리라화를 모아서 갖다 줘야지 1달러를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2020년 1월 2일 기준으로 뭐 1200원 갖다 주면은 1달러 바꿔줬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1470원. 1470원을 갖다 줘야 1달러를 줍니다. 1달러짜리 물건을 한 개 수입해 와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격이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무제한 돈 풀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 떨어뜨리고 시장에 하나가 많이 돌게 되면 하나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5천원까지 해봐야 이거 뭐 1200원에서 4배 정도 오르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집값도 폭등합니다. 뭐 주식도 폭등하고 단 원화 기준의 폭등입니다. 원화 기준의 폭등. 이런 나라를 원하시나요? 내 집값 하나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원하시나요? 전 차라리 일본처럼 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드리고 있는데요. 딴 거는 정말 일본을 담고 싶지 않지만 그 부분만큼은 담고 싶네요. 자, 쿠팡알리 혹시라도 밑에 영상 하단 부분에 이렇게 막 광고 제품 나오면 이런 것도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 제가 이런 것도 뭐 올리고 자꾸 물건 사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그 외에 쿠팡 광고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쿠팡 알고리즘이 저를 버리더라고요. 요거 구글 알고리즘이 저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광고 제품 유튜브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키는 대로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2000년대, 2008년 요 금융위기 이후의 흐름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때급 환율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때도 뭐 1450원 지금도 뭐 1450원 뭐 비슷비슷한 그런 형국인데요. 수도권이 급격하게 무너졌다. 서울, 인천 이런 것들 급격하게 무너졌을 때 그나마 부산이나 대구 이럴 때 힘썼죠. 그래서 지금 서울이 반짝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또 지방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방의 시간은 없더라. 지방시 없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부동산 정보가 워낙 다 빠꼬미들이 돼서 다른 지역 정보까지 다 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탈동조화, 좀 디커플링, 요 따로 지방과 수도권이 따로 노는 현상이 있었다면 이제는 지방은 그냥 수도권에 거의 종속된 개념.
근데 그마저도 그 수도권의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정도. 지금은 요거 동조화되어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동조화된 가운데 지방 가격시는 훨씬 더 힘을 잃은 모습. 2020년 가장 뜨거웠던 이 상승기, 이 상승기를 부산 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 파란색 선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남들 해먹을 때 한 번 더 해먹었던 부산. 예,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1년 반째 횡보. 1년 반째 횡보. 아마 이 횡보가 몇 년은 더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최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의 매수 의지수는 조금 일부 살아나려고 했다. 뭐 상고하죠. 요 흐름에 맞춰갖고 조금 살아나려고 했지만, 근데 매물은 계속해서 쌓여왔거든요. 지금도 딱히 바닥을 기고 있는 곳 1, 2, 3등을 꼽으라면 부산과 대구와 광주를 꼽을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매수 의지수 현재 부산이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2월 마지막 주 서울이 약상승해서 12월 제일 끝주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 부산은 낙폭을 조금 줄이는 것 같지만 대구는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낙폭 요만한 숫자들이 의미가 없더라. 지방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낙폭을 키워서 만약에 이것이 막 푸르딩딩하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야, 이제 지방의 시간이라고 갈 수 있을까요? 지방 사람들도 오히려 수도권의 기회를 더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 추석 끝나고 나서 부산 678건까지 나왔던 거래량이 370건 수준까지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분위기가 급냉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 이번 주의 가장 이슈는 또 부동산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게 부동산에 나올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저하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상저하고 과연 실현될지 아닐지 올해의 사자성어 상저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저하고가 되면 무척이나 좋겠죠.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마저도 좀 위험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집값도 상저하고의 흐름을 따라가겠지만 경제와 집값이 따로 놀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자, 부산의 거래량 600건대, 거의 700건대의 거래량이 300건대 중반으로 주저앉았다. 그러면 부산만 주저앉았냐? 대구도 반토막 났어요. 거래량 520건에서 260건. 인천 570건에서 250건. 인천이 제일 큰 타격받고 있고요. 대전도 340에서 170. 울산과 강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을 위시하여 나머지 큰 도시들 거래량이 다 반토막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12월 예상 거래량 보시면 부산 가장 적었을 때 거래량이 2월달에 24년 2월달에 1800건대였거든요. 지금은 1600건대의 거래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부산만 줄어들었냐? 아닙니다. 대구도 1700. 그 올해 2024년도에 가장 적었던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한 20% 정도 감소했죠. 인천은 워낙 좀 심하기 때문에 한 35%까지도 감소해. 인구 100만 도시 그렇게 표 안 나지만 대전도 거래량이 한 20% 정도 줄어들고요. 맞죠? 가장 적었던 거래량 수준 대비 거래량이 다 줄어들고 있다. 매매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봤을 때 12월 이 빨간불 한 해 내도록 이 부산이 단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많았을 때 뭐 260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인구 330만의 도시에서 거래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인천은 수도권 서울 따라서 반짝 좋은 시절이 있었죠. 대전 좀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매물 폭증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부산의 거래량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천, 대구. 자, 요 파란 선이 거래가 좀 잘 되는 시기인가, 호시절인가 아니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2021년도까지도 그래도 뒷북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대구가 먼저 팍 주저앉아 버렸을 때 부산은 그래도 인천은 이런 곳들은 그래도 뒷심이 조금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요 기준선 아래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에 거래량이 많다 적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뭐 한 3,000건 부산 기준으로 3,000건 이 정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2월 달에 거래량이 1,600건대까지도 보통 때 3,000건 넘어가면 거래량 좀 있네 이렇게 느끼는데 그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부산은 그나마 양호한 상태. 인천보다도 거래량이 더 좋네요. 예, 인천보다도 거래량이 더 좋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했을 때 부산은 전세 거래가 중간 정도의 느낌. 중간 정도의 느낌. 대구, 광주, 울산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의 전세 물량 줄어드는 것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 부산 6만 개, 대구 4만 개, 인천도 이제 4만 개 다 되어 갑니다. 광주 2만 개, 대전 18,000개. 자, 요건 단순 수치고요. 인구 1000만으로 하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인구 1000만으로 했을 때 매도 물량 1위는 부산입니다. 부산 정말 쉐시입니다. 물량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자, 1등이 부산, 2등이 대전, 3등이 대구. 대구가 최악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구가 최악이다. 물건 팔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산이 더 많습니다. 부산이 훨씬 더 많은 상태. 그 격차를 조금 더 벌려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세 매물 계속해서 감소해 나가고 있다.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매물이 계속 감소해 나가고 있는 편인데 근데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인천, 대전 근래 들어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 매물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대전이 1등, 대구가 2등, 부산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부산, 인천은 많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매물 치고 올라오는 것들 보이고요. 아까 드리려다 말았던 부분, 자, 아파트 93만 개, 그 중에 매물 부산 6만 개, 서울은 아마 연초에 7만 5천 개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8만 7천 개까지 한 20%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부산은 뭐 10% 조금 더 늘어났나요? 그 정도. 부산도 한 20% 정도 연초, 24년 연초 대비 늘어나 있었고요. 아파트 93만 개 중에서 매물이 6만 개, 5만 9천 개, 93만 개 중에서 5만 9천 개. 요렇게 하면 요 비율이 요거거든요. 아파트 수 대비 매물 수거든요. 6.3. 타 도시 대비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팔려는 사람이 많다. 이 시간을 두고 매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매물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죠. 집값이 워낙 큰 공사를 하고 있고 외진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요거 나중에 고인구들이 다시 쏙 빠져나가게 되면은 요것도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2년 3년 앞만 바라보더라도 울산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